자, 국내 증시는 지난주에 누가 뭐라 그래도 금요일 날은 주인공이 카카오뱅크였죠. 네, 결국에는 상장 첫날 상한가에 진입을 했는데 이번 주에는 또 그 흐름을 이어갈지 오늘 또 새로 신규로 들어오는 기업도 있고 또 대북 관련된 이벤트 이슈도 계속 주목을 받고 있고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될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회의 시작합니다. DB금융투자 을지로금융센터 이영로 차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카뱅 얘기 안 여쭤볼 수 없네. 네. 카카오뱅크는 어떨 것 같아요? 솔직히 카카오뱅크 공모주 청약할 때 제 고객분들한테는 카카오뱅크가 저도 이제 기존의 이제 은행들하고 비교했을 때 좀 이제 많이 비싼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말씀을 좀 많이 드렸어요. 네, 논란이 좀 네. 있기도 했고. 그리고 솔직히 뭐 근데 지금 딱 상장하고 나니까 완전히 이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가지고 움직이는 네. 거 보면은 참 두렵다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시세가 무섭다. 예. 그렇지만 이게 만약에 맞다라면은 네. 저는 반대로 KB나 신한 우리 싸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보는군요. 그러니까 예. 카카오뱅크가 비싸다 말다를 논하기에는 예. 시장 시세는 이미 뭐 네. 뜨겁기 때문에 저 그쵸. 흐름을 어떻게 아니다라고 부정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이제 일단 이렇게 됐으니까. 그렇죠. 예. 더더군다나 이제 시가총액이 31조. 예. 그러면은 이게 인덱스라는 지수 네. 구성에 빨리 들어가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MSCI 지수라든지 뭐 국내 코스피 200 지수라든지 이런 데 이제 조기 편입이 되면은 네. 코스피 200은 편입이 됐나 잘 모르겠는데. 그것도 네. 아직까지 이제 첫날 상장하자마자 편입되진 않았어요. 않죠. 예. 하여튼 그게 편입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그 인덱스를 구성하는 수급들, 네. 펀드들이 그냥 편입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 네. 순기능적인 수급적으로 초기에 시장이 움직일 때는 일단 어쨌든 뭐 우리 한국 내에서만 봐도 그렇지만 네. 글로벌로 한국을 투자하는 이쪽에 대해서도 편입 비중이 어느 일정 부분 또 들어가겠죠.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금요일 날 뭐 기관 투자자 일부가 적잖이 당황스러워한다 얘기들이 이제 시장에서 좀 소문도 네. 좀 많이 돌았잖아요. 네. 뭐 그거는 오늘 또 봐야 될 것 같고. 네, 근데 그렇죠. 이영로 차장의 생각은 그러면 카카오뱅크가 비싸다라는 거는 네. 그냥 빼고 예. 기존의 시중 은행들이 싸다 주가가 그렇죠. 이렇게 보시는군요. 카카오뱅크가 이게 맞다. 음. 그러면은 지금 현재 카카오뱅크가 내고 있는 기업의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하고 기존의 기업들하고의 비교를 해봤을 때 보게 되면은 네. 기존의 기업들은 몇 배의 더 많은 수익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 특히 뭐 KB금융이나 21조밖에 안 되는데 예, 지금 항상 KB금융이 지금 시가총액이 21조. 예. 싸다고 보고 있고요. 또 KB금융 같은 경우는 그 밑에 예약 금융그룹들 형태로 이렇게 딱 이루어져 있고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카카오뱅크도 쓰고 네. 기존 은행들도 다 쓰고 있는데 보게 되면은 카카오뱅크는 그 입출금할 때 보게 되면은 다 시중 은행들의 ATM기를 다 빌려서 씁니다. 오프라인 매장이란다. 오프라인 그 지점이나 예, 그렇죠.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ATM기는 어딘가는 있어야 되잖아요. 예, 어쨌든 뭐 현금이 필요하신 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이제 그거를 이용해서 카카오뱅크의 은행을 갈 수가 없으니 기존에 이제 깔려 있는 시중 은행들 거를 이용해서 해야 되고 네. 카카오뱅크는 그거에서 우리는 없는 대신 너희들이 아무데나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거기에 들어가는 수수료는 우리가 대준다라는 개념으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초기에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편리할 수도 있어요. 은행 간의 수수료나 이런 부분들이 자기 은행 외에는 또 다른 은행 거를 이용하려면 수수료를 내야 되는데 카뱅 같은 경우는 그 수수료가 어쨌든 카뱅에서 다 대주고 있으니 이 이용이 좀 편리한 점은 있었지만 반대적으로 또 이제 대출을 이용하시는 분들 보게 되면은 카카오뱅크의 대출이 약간 저는 조금 일반 시중은행들에 비해서 조금 비싼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일단 뭐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상세하는 부분들을 드릴 거고 그리고 지금 어쨌든 뭐 지금 규모 자체가 네. 우리가 이제 증권업 같은 경우도 일정 부분의 자본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지만 사업 영역 부분이 넓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카카오뱅크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 자본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늘어나야지 어느 정도 커져야지 타 영업 부분들을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많을 텐데 네, 자기 자본을 확충해야지 그 여수신 업무의 네. 영역 폭이 더 넓어지겠죠. 네.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구조적인 제한 뭐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걸 다 무시하고 카카오뱅크 자체의 그 뭐 플랫폼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로만 쳐가지고 이 정도 가격이 된다. 그러면 지금 현재 KB라든지 우리 뭐 하나은행, 신한 다 지금 그런 플랫폼들을 다 개발하고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서비스를 하려고 지금 계속적으로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은행들에 대한 것들이 카카오뱅크가 이게 맞다라면 기존 은행들이 주가가 더 올라줘야 되는 거 아닌가? 예, 저 역으로 좀 생각해봤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괜찮네요. 역발상적인 거. 네. 카카오뱅크가 뭐 비싸다 싸다고 할 수는 좀 뭐하고 네. 논란은 많지만 네. 시세는 이미 뭐 그러니까 인정할 건 인정. 물론 오늘 이번 주에 또 시세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지만 그렇죠. 현재의 흐름이라면은 쉽게 꺼지진 않을 것 같고. 예. 또 이제 뭐 카카오뱅크는 그렇다 치고 하여튼 역발상적이지만 상대적으로 시중은행들의 주가가 싸다라는 걸로 좀 예. 얘기를 해주고 이번 주에 신규로 들어오는 기업들이 꽤 많습니다. 예. 오늘 이제 상장. HK 이노엔, 네. 네, HK. 컨디션으로 유명한 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크래프톤도 이번 주에 상장하는 걸로 네, 알고 있고. 클래프톤도 상장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클래프톤은 뭐 게임 하나 잘 성공했는데 네. 조금 이제 그 캐퍼 이제 뭐냐 여러 가지 라인업이나 이런 것들이 좀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일단은 그 크래프톤은 그 크래프톤이고 제가 오늘 좀 집중적으로 보는 것들은 상장 기업 중에는 HK 이노엔 그렇죠. 예, 이 기업이 오늘 이제 상장이 되는데 내용은 뭐 전문 의약품과 원료 의약품을 생산, 판매, 수출하는 회사 이렇게 돼 있지만 네. 실제 이제 대중적인 소매 판매 품목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컨디션. 이제 그 간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뭐 간을 살려요. 간을 보호하는 그렇죠. 숙취해소 음료 뭐 이렇게 그렇죠. 합시다. 예, 네. 숙취해소 음료 부분에 이제 네. 컨디션하고 그게 이제 사실은 그 CJ 쪽으로 네. 브랜드를 달고 판매하다가 요즘은 브랜드가 두 개로 나오더라고요. 네. HK 이노엔도. 이게 이제 그 2014년도에 CJ 제일제당에서 이제 물적 분할돼서 CJ 네. 헬스케어로 설립이 됐는데요. 네. 2018년도에 이제 한국 콜마 그룹에 편입이 됐습니다. 콜마. 한국 예. 콜마가 지분 50%. 네, 50%좀 넘는 넘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편입을 했고 얘가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제품으로는 헛개수하고 컨디션 이 네. 두 개 제품인데요. 네. 헛개수는 뭐 편의점이나 이런 데 가시면 많이 보실 수 있는 것들이고 컨디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 HK 이노엔에서 이 두 제품에 대한 매출액이 전체 한 10 몇 프로 정도 한 10% 중반 정도쯤의 그 매출 비중을 갖고 가고 있고요. 네. 대부분 다 전문 의약품이 이제 그 매출을 하고 있고 또 이제 파이프라인이 참 튼튼해요. 이 한 13개 정도 그가 연매출 100억 이상이 되는 제품들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9개 제품은 자체 개발한 제품으로 이제 깔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 회사에서 이제 위 식도 역류 질환 치료제인 K캠 네. 이 부분이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30번째 자체 개발 신약인데 이 이제 출시를 하고 2019년도에 출시를 하자마자 이제 그 2019년도에 국내 1위를 했습니다. 시장 점유율 1위를 했고 2020년도에도 이제 지속적으로 팔렸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이제 그 제품이 팔리는 데가 이제 많이 늘어나면서 실적 부분들이 이 한 제품에 대한 실적 부분이 연매출 1,000억 이상씩 뭐 이렇게 날려고 하고 있어요. 올해 이제 올해 같은 경우 이 제품 하나로만도 1,000억 이상에 대한 매출액을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공모 당시에 자금이 뭐 20조 원인가요? 뭐 어마어마한 돈이 많이 몰렸죠. 순간 자금이 네. 단기 자금 시장에서 엄청나게 흘러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뭐 그 카카오뱅크 때문에 이 덮여버렸지만 네. 제가 들은 거는 이 회사의 그게 아니라 단기 자금 시장, 네. 그 하루짜리 단기 자금 시장의 금리가 하여튼 뭐 이 회사 때문에 상당히 출렁거렸던 부분을 들어가지고 흥미로웠어요, 되게. 사실 제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상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라인업도 되게 좋은 상태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KKM이라는 이 제품이 네. 이제 5월에 이제 식품 FDA에 이제 임상 일상 승인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새로운 16개 신약에 대한 파이프라인도 이제 하고 있고 또 하나 이제 그 중에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그 임상 일상에 대해서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네. 네, 코로나 이 약도 이제 만들고 있는 거고요.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사실 특히 최근 들어서 이제 나이 드신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네. 면역력이 떨어져요. 면역력이 떨어지면은 가장 이제 그 많이 그런 게 좀 뭐 수족코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병들이 좀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걸 수족코? 수족구. 아, 수족구 네. 병.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그 면역력 강화할 수 있는 이런 제품이라든지 수족구 백신에 대해서 국내 임상 실험을 진행 중에 있고요. 그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가 지금 현재적으로 안정적으로도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신규로 기대할 수 있는 이런 파이프라인까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지켜봐야 될 종목이다. 그래서 오늘 공모 기준으로 이제 오늘 시작하는 시총 기준으로 1조 7,054억에 시작이 되는데 따상도 가능하지 않을까. 네. 문제는 문제라는 게 아니라 이제 이슈는 HK 이노엔의 지분을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국 콜마가 지금 제가 공시를 열어보니까 50.7% 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HK 이노엔의 시세가 강할 경우에 한국 콜마가 주목을 받을 거냐. 아무래도 지분 갖고 그렇죠. 있으니까 그러니까 시장에서 많이 이렇게 인지가 안 된 것 같아가지고 네. 지난주 금요일 날 시세는 조금 네. 살짝이었는데 뭐 이게 화장품 관련된 기업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원료. 같이 움직이면서 같이 움직인 건지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좀 영향을 받아서 움직인 건지 그렇죠. HK 이노엔 때문에 움직인 건지 네. 오늘 시세를 또 봐야 되기 때문에 네, 하여튼 그렇죠. 한국콜마가 HK 이노엔의 지분 50.3%를 현재 50.7%. 예.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HK 이노엔이 기존에 이제 회사채 평가를 내릴 때 보면은 그 부채 비율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보는데 이제 공모 자금으로 들어온 돈으로 갖다가 일부 그 부채를 상환을 하고 네. 그다음에 시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파생 상품들도 다 일부 전환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들도 보면은 그 개선이 돼서 이제 회사 채권 평가에서 A 마이너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안정적으로 이제 자금의 이제 모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또 진행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존재하고 있고요. 네. 하여튼 전문 의약품과 일반적인 소매 판매 제품을 같이 가지고 있어서 네, 오늘 네. HK 이노엔 신성장하니까 또 추가 저기 지금 자막은 주고 계속 나갔는데 네, 예. 뭐 그래서 오늘 좀 이제 봐야 되는 종목이 HK 이노엔. 예. 그다음에 또 이제 새로운 종목으로는 네. 그러면 다음 코너로 넘어가? 다음 순서로? 소문으로? 지금 핫한 종목을 예. 먼저 들어봤고 예. 소문으로 들었어. 요걸로 가볼까요? 예. 네, 합병하는 기업들이죠. 예, 그렇죠. 이제 애경유화. 애경유화. 예. 이게 이제 애경그룹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최대 주주는 AK 플라자인데요. 네. 예. 애경유화하고 애경화학, AK 컴텍이라는 이 세 개 회사가 합병을 합니다. 네. 그래서 종속 회사는 애경유화, 그다음에 소멸 회사는 애경화학과 AK 컴텍인데요. 네. 애경화학과 AK 컴텍 같은 경우는 전부 다 AK 플라자가 지분을 다 보유하고 거의 다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합병하는 데 대해서는 문제가 없고 뭐 네.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11월 16일 날 네. 얘가 이제 그 신규 상장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게 애경 유화 자체가 이 자체만으로도 이게 작년 같은 경우 2020년 매출액 기준으로 9천억 연간 9천억이었거든요. 네. 애경 유화가 영업이익이 570억 정도 이렇게 나왔었는데 올해 2021년 1분기에만 벌써 이제 매출액이 7천억을 이 했습니다. 1분기 표시군요. 예. 1분기 7천억에 영업이익 600억, 616억 정도를 달성을 했어요. 어마어마하게 성장이 됐습니다. 네. 현재 애경유화 자체의 시가총액도 뭐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상장되는 주식 수랑 이제 합쳐가지고 현재까지 상장되는 그 가격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도 한 9천억 정도가 좀 안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한 9천억 정도 이제 보여지고 있는데 애경유화 자체로만 놓고 봐도 지금 싸요. 네. 네, 그런데
4,200억 예. 시가총액이. 예. 애경화학과 AK 컴텍의 이 회사들이 이제 매출이랑 그 적자나는 기업들이 아니에요. 네. 다 이제 매출 영업이익도 나고 있고 순이익도 나고 있고 다 합치게 되면은 300억 정도 연간 작년 기준으로 연간 270억 정도 이렇게 나왔던 건데 이게 이제 다 합쳐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더 많은 이제 매출액이나 영업이익들이 기대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그 회사 자체가 중복되어 있는 부분들은 이런 것들을 좀 줄이고 그다음에 뭐 이제 여러 가지 각각 차지하고 있던 이 사업군 부분들에 대해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애경유화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하고 중국 쪽에 이제 공장이라든지 인프라 이런 부분은 갖춰져 있고 AK 컴텍 같은 경우는 베트남 쪽이랑 글로벌 영업망 쪽이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애경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으로 애경 제품들에 대한 이런 뭐 여러 가지 제품들이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있고 다품종으로 이제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2차 전지 음극재에 대해서도 지금 얘네들이 하고 있고요. 제가 좀 까먹었는데 최근 들어서 갑자기 이제 매출액이 급증하고 있던 이제 분야? 사업 부분들이 있는데 네. 제가 생각이 안 날 때가 예. 있어요. 갑자기. 어쨌든 지금 현재 애경유화 자체가 이제 합병 이슈도 있지만 현재 그 본업 자체 이 한 회사 자체만도 수익이 좀 많이 나고 있어가지고 네. 상당히 좀 지켜봐야 되는 종목 아니냐. 11월 16일 날 상장을 앞두고 지금부터라도 뭐 계속 조금씩 이제 담아가도 좀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네. 네. 어쨌거나 실적에 비하면은 시가총액 4천억 200억. 네. 좀 저렴해 보이네요. 네, 되게 저렴합니다. 근데 문제는 왜 합칠까? 이게 이제 본질적인 궁금증인데 여러 가지 뭐 설들이 좀 있습니다. 네, 왜 뭉칠까? 네. 근데 제가 만약에 애경 쪽이라면은 아까 말씀하신 중복된 사업들이 좀 있긴 해요. 내용들이 네. 보면 애경 유화는 기초화학 소재 개발, 네. AK 캠텍 네. 여기도 고부가 가치 소재, 그다음에 애경화학도 고부가 가치 제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약간씩 좀 다른데 뭐 안에 내용으로 전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네. 조금씩 뭐 다른 게 본행제나 뭐 이런 우리 펌 제품들 이런 거 만드는 부분들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애경화학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소재들 화장품이나 아니면 생활용품에 대한 소재들 가소성 소재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만들고 있는 그런 기초화학 소재들. 워낙 이쪽이 워낙 요즘 업황이 그리고 좋죠.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단기간에 끝날 소재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개별적으로 이제 생활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화학 소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매출액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애경 그러면 보통은 이미지가 이제 생활용품들에 예, 그렇죠. 좀 강한 네. 이미지가 있는데 산업용으로 조금 전향하려고 하니까 뭉치는군요. 뭐 그런 부분들도 있고 뭉쳤다가 이제 나중에 쪼개나? 그건 아닌 것 같고 왜 그러냐면 효성을 보니까 네. 잘 나가거든요. 네, 그렇죠. 효성그룹 보면 효성화학, 효성 뭐 첨단도 그렇고 TNC도 그렇고 예. 뭐 엄청 잘 나가잖아요. 네. 이제 배 아프지 않겠어요? 작년에 제가 이제 작년 초에 방송 안 할 때 네. 고객님들한테 그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을 때 효성 네. 첨단 소재 부분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수소나 이런 경제로 갔을 때 그렇죠. 이게 엄청나게 잘 될 거다라고 해가지고 추천을 드리고 샀어요. 그런데 이제 대박이 제가 났죠.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빠르게 올라가가지고 이제 수익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했는데 이 케미컬 업체들이 그런 수익 모델을 뭐 어떤 그 벤치마킹을 하는 수 있죠. 충분히. 네. 너무 우리도 그만큼 잘할 수 있는데 그렇죠. 우리에 대해 평가를 제대로 못 받는 이유가 네. 뭐야 그랬더니 너무 분산되어 있고 중점되어 있다. 네. 일단 합쳐. 네. 합친 다음에 키워서 다시 쪼개. 네. 뭐 이렇게 구도되지 않을까? 예, 그렇죠. 뭐 지금 애경유화하고 애경화학일 겁니다 아마. 네. 같은 건물에 있어요. 같은 건물에 있고 그래요? 한 회사만 좀 따로 떨어져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뭐, 응축돼 있네 지금. 예, 다 응축돼 있는 상황인데 명판만 좀 다르게 달았다라고 보면 될 거고 네. 또 이제 AK 플라자의 이제 자회사 중에 하나가 제주항공이 있는데요. 제주항공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제주항공이 이제 실적이 요즘 코로나 때문에 안 좋지 SCC가 않습니까? 어렵죠. 네. 그래도 이제 올해 같은 제주항공은 경우 좀 나은가? 네,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주항공은 어쨌든 국내 제주 노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나마 좀 살아났기 때문에 네.
작년보다는 극심하진 않을 것 같고 조금씩 이제 나아지고는 있겠지만 어쨌든 그쪽에 대한 자금의 유입이 되게 좀 많았던 상황이었어요. 수요를 많이 예. 했겠죠. 그래서 애경 그룹에서 이제 발생된 수익을 갖다가 배당 형태로 AK 쪽에 줘가지고 AK가 또 이제 투자하고 이런 형태로 좀 많이 갔었던 부분들인 것 같고. 네. 하여튼 뭔가 예. 뭔가 있군요. 네, 뭉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겠죠. 뭐 일반적인 우리가 접하는 정보의 한계는 좀 있지만 네. 그룹사가 움직인다는 거는 지금 가장 핵심적인 건 이런 것 같아요. 어쨌든 네. 잘 갈 수 있는 회사들, 잘 되고 있는 회사들, 현재 이쪽이 돈이 될 것 같다라는 회사들을 네. 뭉쳐놓고 돈을 더 만들자라는 개념이니까. 예. 그것도 뭐 주가가 망하려고 뭉치지는 않을 거란 그렇죠. 말이에요. 네. 예. 현재 가격대는 뭐 괜찮아 보이네요. 네. 네. 괜찮습니다. 시장에서 소문으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들 하니까 네. 네, 뭔가 딱 있다. 자, 오늘 두 가지 들어봤는데 네. 추가로 오늘 저희 그 이재용 회장의 이재용 부회장의 예. 가석방 심의위원회가 열리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에 좀 이제 열리는데 지난번에 또 말씀드렸지만 이제 많은 일부 시민단체 쪽에서 이제 형평성의 원리가 안 맞는다 뭐 이런 네. 부분들이지만 다 따져봐야 돼요. 형평성이라는 것도 사람마다 그렇죠. 지금 현재 처해져 있는 상황이 틀리고 이 사람이 나와서 사회에서 그만큼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더 헌신할 수 있느냐 아니냐 뭐 이런 옳다 부분들도 그르다와 네. 정의라는 개념을 사실 자본시장에서는 네. 논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저희가 뭐 그런 정성적인 방송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 거는 다른 거 보셔도 네. 저희 MBN 뉴스 채널 보시면 될 거고. 네. 네. 어쨌든 뭐 그런 부분들이 존재하지만 경제 쪽에 관련된 이런 쪽에 있는 분들로 보게 되면은 어쨌든 이제 가석방을 좀 해줬으면 하는 하나의 그런- 호기로 예. 이제 좀 산업적인 부분은 어려울 때 네. 뭐 심리적인 부분이지만 실제 그게 리얼하게 얼마나 이 계량화 될 수 있는지는 좀 어렵죠. 네. 근데, 분명히 심리적인 게 지금 크기 상당히 때문에. 좀 국제 정세가 지금 국내보다는 국제 정세가 흘러가는 게 상당히 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네. 특히 이제 미중 간의 부분 사이에서 네. 예, 그 삼성전자가 전체적으로 어떤 투자 패턴을 갖고 가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중요한 결정 부분들도 이제 많이 나와 있고 네. 안에 있을 때하고 밖에 있을 때하고의 그런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결정할 수 있는 느낌이라든지 결정이야 어디서든 하시겠죠. 아예 옥중 결정이 네. 쉽지가 않아요. 네. 근데 결정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난번에 뭐 파운드리 사업부 분사 얘기도 나왔는데 네. 절대 그거는 안에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해외에서 바라볼 때의 시선은 완전히 틀리겠죠. 네. 밖에 나와 있으면 정상적으로 이제 뭔가를 확실하게 진행할 수 있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그 심리적으로 줄 수 있기 때문에. 오케이. 예, 우리는 긍정의 포인트만 좀 찾자고요.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뭐 이 애경유화가 이제 합병하는 그 내용이었고, 그다음에 오늘 신규 상장하는 HK 이노 N. N. 네. 그리고 또 이제 삼성전자 이슈. 네, 카카오. 네. 네. 카카오뱅크까지 예. 다뤄봤습니다. 많은 걸 들었네, 그러고 보니까. 자, 항상 좋은 얘기 많이 들려주시는 우리 월요일 코너 DB금융투자 을지로 금융센터입니다. 이영로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